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구합성입니다. 우리 전 시간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볼 거는 개인 투자 조합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죠. 자, 개인 투자 조합. 한마디로 이제 개인 투자 조합이니까 우리 개인 투자 조합의 결성과 관련돼서는 우리 중소기업법 제13조에 대해서 이러한과 관련돼서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봐봐요.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조합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에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중기부 장관에게 등록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두고요.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조심할 거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임의적이 아니라 등록할 수 있다가 아니라 등록하여야 된다. 우리 절차법과 관련돼서 참 중요한 것은 이게 할 수 있느냐, 해야 되느냐, 신고사항이냐, 허가사항이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된다. 자, 등록사항에 대해서 이제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아요. 변경하려는 경우도 똑같다. 그러면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등록해줘야 되는 것. 특히 일호와 개인이라든지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전문회사, 모태조합, 어머니죠. 처음에 이제 모태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 다음과 관련돼서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및 투자를 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고시하는 기관.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개인 투자조합과 관련돼서 꼭 확인해 줄 것. 대표적으로 이 부분. 전문가 관련돼서는 절차법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등록하는 경우도 등록해야 되고 변경하려는 경우도 매일 반드시 누구한테 등록해줘야 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등록해줘야 돼. 개인이라든지 전문회사라든지 모태조합과 관련돼서. 자, 이안과 관련돼서 개인 투자조합은 개인 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 조합의 재무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이에요. 1인 이상. 업무 지청을 출자하여 한도로 유한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 조합원으로 구성된다라는 것. 자, 그러면 사망과 관련돼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걸 우리가 잡아야 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게 과거에 무슨 업법이었죠? 바로 신탁업법이었어요. 신탁업법이 맨칭이 더 바뀌었다. 자금법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금법이라고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3호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우리 권유해야 된다. 자, 그러면 5항과 관련돼서 업무집행조합원은 개인투자조합의 자금을 벤처기업과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사용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투자조합을 자산관리해야 된다.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가 뭘까요? 이게 바로 선관주의 의무야. 우리 주요 의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추상적 주요 의무와 구체적 주요 의무가 있어요. 그럼 추상적 주요 의무가 뭘까요? 이게 선관주의 의무라고 그래요. 그럼 선관주의 의무라는 것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 의무. 이게 바로 선관주의 의무야. 그럼 구체적 주요 의무가 뭘까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요 의무. 이게 바로 우리 구체적 주요 의무야. 그러면 개인 투자 작업에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질환과 관련돼서 자금 차입, 지급, 보장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절대 하셔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질환과 관련돼서 우리가 바꿔요. 자, 여기에 대해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에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개인 투자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그러면 업무집행조합원과 관련돼서 탈퇴할 수 있는 것에 대표적으로 뭐예요? 전문회사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탈퇴할 수 있으며, 업무집행조합원이 파산됐다면 믿음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탈퇴할 수 있고요. 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을 때 탈퇴할 수 있고, 그러면 개인의 업무집행조합원이 사망한 경우도 탈퇴할 수 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이 부분의 탈퇴 사유와 관련돼서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 자, 구항과 관련돼서 해산 사유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해산 사유는 뭘까요? 이제 만료해야죠. 조합의 전원이 탈퇴 없잖아. 조합 자체가 전원이 탈퇴. 업무집행조합원의 전원의 탈퇴. 그렇다면 있으니까 뭐예요? 없으니까 전부 해산해줘야 되겠죠.
자, 사안과 관련돼서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 이게 나와있네.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이 전원이 동의한 경우 조합원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사유가 생겼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직은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이때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서 이때는 뭐 할 수 있다.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자, 10항과 관련돼서 개인투자조합에 해산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이 청산인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업무집행조합원과 관련돼서 탈퇴할 수 있는 사유와 해산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서 꼭 좀 연구해 두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조세에 대한 특별법 제14조에 대해서 여기 우리가 한번 보죠.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 매매세를 할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감면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 2013년에 우리가 규칙이 된 바가 있고요. 자, 이항과 관련돼서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득세를 받을 수 있다. 감면할 수 있다. 조세에 대한 특례와 관련돼서 우리 14조에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7번과 관련돼서 기업활동과 인력공급의 언하라.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자, 1항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두시고 특히 2항을 보시죠. 주식 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 교환에 필요한 주식에 대해서 자기 재산과 자기 주식을 우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해 줘야 돼요. 이거는 최근에 2019년과 2014년에 출제가 되고요. 자, 3항과 관련돼서 주식 교환을 하려는 벤처기업은 주식 교환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 측의 승인을 우리가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7번과 관련돼서 기업의 활동과 인력 공급의 원활화 이걸 우리가 요거 있네. 자, 간이양도 우리가 간이 영업양도 15조 의 11에 우리가 나와야 되는데 간이양도가 뭐냐? 바로 1항을 한번 보죠. 자,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영업의 전부 일부를 다른 주식에게 양도하는 것.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발행 주식 총수 중 얼굴 끊는 주식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른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경우 영업을 양도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사의 승인에 가름할 수 있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사의 승인을 가름할 수 있으니까 간단한 영업 양도가 돼요. 우리가 이제 간이인도라는 게 있어. 민법상 간이인도가 있듯이 우리 중소기업 법령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간이 양도, 생업 양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중소기업법 15조 11의 규정이 있다라는 것. 자, 이 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잡아두시고, 특히 이제 2015년에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자, 1항에 따라서 벤처기업의 영업의 전부 일부를 양도하는 회사는 영업양도, 양수계약서를 작성한 날로부터 2주내입니다. 영업양도, 양수계약서의 주요 내용,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양도한다는 뜻을 공고하고 주주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 그래서 간이 영업양도와 관련해서 간단한 양도의 영업양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지원센터의 진행. 이거는 이제 우리 중소기업은 15조 13의 규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인수합병의 지원센터의 지적이니까 특히 2항이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원센터의 업무로서는 뭐가 되느냐? 2018년에 출제됨으로써 요거 5가지, 1호부터 5까지 오는 반드시 우리가 숙지해 놔야 됩니다. 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계획의 수립 지원.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기업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컨설팅도 있네요. 자, 3호의 중소벤처기업의 기업가치 평가 모델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인수합병에 필요한 자금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죠. 그러면 누가 지원하는 거냐?
바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요즘은 중소기업 벤처 지원센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눈에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중소기업 벤처 장관이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일부를 우리가 해주고 있다는 거. 자, 우리가 상황에 대해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지원센터가 당 각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일 나쁜 놈이 뭐죠? 거짓이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 이건 모든 법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지정받는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몇 개월,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4년에 출제됐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요걸 조문 구조를 봐봐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원센터가 당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근데 여기 봐봐요. 다만이에요. 1호에 해당한 경우는 요거 1호에 해당되는 거는 자, 지정을 받은 거에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제일 나쁜 사람이죠.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린다라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면 결론적으로 당연 취소 사유야. 그러면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와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는 읽어봐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읽어봐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절차법에서 참 미쳐버리는 게 이거예요. 언들 때 임의적이고 어떻게 필요한적이냐 이걸 우리가 따져주는 게. 그러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요 조문 구조를 잘 확인해놓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거짓말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부정한 행위 나쁜 사람. 그러면 요거는 당연 취소 사유가 되고 2호와 3호에 대해서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벤처기업의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네요. 자,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산다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면 요거는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돼. 이 부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이하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는 우리 참 19년, 15년, 14년 많이 출제됐어요. 그러면 자,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할 수 있는 거는 벤처기업의 임직원. 그러니까 돈 벌어준다라는 거네. 그렇죠? 임직원, 주식 매수할 수 있고요. 자, 이의 기술이나 경영 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자, 다만 대학 또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 발행 주식 종수의 100분의 3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 즉 임직원. 그럼 결론적으로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도 100분의 3에 해당되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네 가지 또 숙지를 해놔야죠. 그래서 우리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청구권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이 뭐가 나오는지 보시죠. 자, 주식 매수 선택권에 관한 정관의 규정에서 다음 각보의 사항을 포함한다. 그러면 이제 1호부터 5까지 한번 확인해 두고 특히 이제 우리는 5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은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를 한 경우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여기 뭐라고 써놨어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그 내용을 등록이 아니라 이건 신고사항입니다. 반드시 신고해줘야 돼. 신고해줘야 되고요. 자, 6항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이사에서 정한 날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자, 주식 매수 선택권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할 때 그 상속인이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우리 상속과 관련돼서 사망하면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타인에게는 양도할 수 없어. 근데 사망했다는 상속인에게 당연히 승계된 것으로 본다라는 거야. 본다. 자, 본다라는 것. 자,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법학에서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간주라는 게 있고요.
바로 추정이라는 게 있어. 그러면 선생님, 간주와 추정은 어떻게 차이납니까? 우리 전문사업으로 봐서는 뭐뭇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뭇으로 본다. 그럼 추정이라는 것은 뭐뭇으로 추정한다라는 거예요. 추정한다. 그러면 간주와 추정, 규정 그러면 어떤 차이? 조문은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그럼 간주라는 것은 당사자가 입증하더라도 깨지지 않는 게 이게 간주 규정이야. 그러면 간주 규정이라는 것은 이거는 법원이 선고해야 돼. 당연한 것은 법원의 선고 시만 깨지는 게 바로 간주 규정이라는 거예요. 추정이라는 것은 뭐뭇으로 추정한다. 이거는 자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면 깨지는 게 바로 추정이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기한의 이익은 채무자의 이익으로 추정한다야. 그러면 추정받기 때문에 채권자가 입증하면 기한 이익이 상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와 추정의 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놓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전개된 것으로 본다. 가져받은 것으로 본다. 자, 구안과 관련돼서 주식 매수 선택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 매수 선택을 부여받은 자에게 대출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 경우 발행 주식의 100분의 10분의 10을 초과할 수 있다는 것. 그러면 2019년과 2015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우리 이제 주식 매수 청구권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우리가 이제 전에 봤던 게 바로 100분의 1과 초과까지 우리가 봤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한도는 어떻게 될 건가? 바로 한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라는 거.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자,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 과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 주거나 자기 주식을 주는 방법. 다음에 이 호와 관련돼서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 가격과 시가의 차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금을 시가의 차격을 현금이나 자기 주식으로 주는 방법 2016년에 출제가 됐어요. 자, 질환과 관련돼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액은 몇 분이냐? 바로 이거. 자, 100분의 50이라는 걸 우리가 숙제해줘야 되고요. 두 번 정도 출제가 되었어요. 2014년하고 2016년에. 자, 파란과 관련돼서 그러면 주식 매수 선택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은 자, 여기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신고서의 주주총의 의사력과 이사의 의사력을 따라 이사의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라는 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하는 구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여기 뭐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거 잡아주시고요. 자, 그러면 제 벤처기업 육성에 따른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의 주식 매수 선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여기 나와 있죠. 옳지 않는 것. 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주식 매수 선택권 이제 자주 출제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일반의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이사의 결의로서 벤처기업 인정원에게 임직원에게 주식 매수를 부여할 수 있다. 여기 봐봐요. 여기가 이제 뭐라고 써놨어요? 이사의 결의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거죠. 여기 틀렸다는 거. 문제가 단순하죠. 나름대로. 자, 2항에 따라서 2번은 주식 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료할 수는 장관으로 정한다. 자, 3번과 관련돼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에게 내줄 목적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발행 주식의 100분의 10을 부여 초과할 수 있고 자, 4번과 관련돼서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할 때 그 상속인은 이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간주규정이라고 그러죠. 5번에 관련돼서 그러면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 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 정수의 100분의 50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는 이사의 결의가 아니라 주주총회의 결의라는 거 확인을 해주셔요. 그러면 자, 주식 매수 선택권 이렇게 출제되고 있구나라는 거. 정답은 100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벤처기업에 대한 유한 회사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자 16조 의5의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벤처기업이 유한 회사에 대해서도
여기 사원총의 결의, 이사의 결의가 아니라 사원총의 결의라는 것. 이 배당에 관한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2019년, 2015년에 우리가 나와 있고요. 자, 각종 부담금의 면제가 되는 것. 자, 벤처기업에 대해 활성화로서 부담금의 면제가 되는 것. 법 22조에 규정을 해놨어요. 하면 벤처기업 직접 신설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개발 부담금. 그 다음에 이제 산지관리법에서 대체 산림 자원 조성비, 농지법에 대해서 농지보전 부담금, 초지법 즉 목적 농지죠. 대체 초지 조성비. 자, 그러면 교통 유발 부담금. 요 초지가 바로 뭐예요? 나중에 지목으로 특히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련 법으로 연결된다면 이거는 목적 농지가 돼요. 자, 산지관리법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는 자,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연계면 나중에 임에서 돌아갈 때 그래서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로서 대표적으로 등록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부담금, 대체산림 자원 조성비, 자, 농지 보존 부담금, 대체 초지 조성비, 교통 유발 부담금.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뭐예요? 면제한다라는 거. 자, 보칙과 관련돼서 보칙이 뭐예요? 보강해 주는 거죠. 벤처기업에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25조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전기금 등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 단체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뭡니까? 보증기금 대해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그러면 기관의 단체는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시행령이 규정되어 있는데, 자, 기술보증기금.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민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자, 3번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벤처기업 확인기관의 장은 확인 요청을 받으면 중소벤처기업 운영으로 정하는 기관에게 확인하여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 유효기간은 몇 년이냐? 대통령의 2년으로 정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4장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식 중소기업진흥법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보죠. 자, 목적과 관련돼서 이제 총칙, 중소기업법 구조 고도화, 중소기업 협동화 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협업 도와가는 지원사업 및 입지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의 지도와 연수사업, 국제화 지원사업. 자, 7번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지원 등 중소기업의 가업 성계 지원,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 경영, 소기업에 대한 지원이고요. 11번과 관련돼서는 지방 중소기업의 약성, 중소벤처 창업 및 지원 지원, 중소벤처기업 지원 공략, 보칙 및 벌칙. 자, 항상 뭐가 중요해요? 절차법은 뭐가 중요하다? 목차가 중요하다. 그러면 목차를 우리가 외워두면 그 법의 체계가 잡히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가서는 꼭 이제 보강해주는 거 보칙이 있고, 착한 사람은 상 주고, 나쁜 사람은 벌 주는 거. 그게 바로 보칙이, 벌칙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목차에 대해서 우리가 바꿔요. 자, 그러면 이 법에 대해서 총칙에 대해서 보자. 항상 목적이 나와 있죠. 중소기업법의 뭐예요? 진흥법의 목적은 제1조. 자,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